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원지검이 어제 이재명에 대해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고 이재명 측과 조율 중인데 다음 주 내로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두산그룹입니다.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는 특혜를 주고 50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은,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이 특혜를 준 것과 성남FC의 후원금으로 50억을 받은 것, 이것에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이미 증거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이게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두산그룹은 성남FC에 광고를 한 것이다. 50억 원의 광고를 한 것이다. 이 두산그룹 부지에 특혜를 준 것은,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기부 체납을 받았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어제자로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민생 투어랍시고 경북 안동 지역도 방문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은 일전에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한 것,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이런 것들에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도 서면 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너 줄짜리 서면을 내고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는 소환에 응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검찰이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남FC 같은 프로축구단이나 다른 이런 경기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데 그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마다 확실하게 어떤 특혜를 주면 후원금을 잘 안 내려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광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프로축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나 광고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받게 되면, 다른 특혜를 주면 이게 바로 걸려드는 부분입니다.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일을 피합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를 했는데 이걸 하고 피해 나가는 방법은 특혜를 준 것과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받은 것이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 그래도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검찰이 꼭 집어서 증거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 부지 3,000평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 기부 체납을 일부 받기로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 광고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또 두산그룹의 전 대표 모두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소장에 이재명이 공모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당연히 수천억 원의 두산그룹은 이익을 챙겼고, 이걸 두산그룹 측에서 특혜를 챙긴 만큼 뭔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주로 적법하게 되는 방법이 기부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부지를 성남시에 기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부 체납을 당시에는 15%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두산그룹 측의 요청으로 기부 체납을 5%로 줄입니다. 그러면 두산그룹이 정말 용도 변경까지 받고 또 기부 체납 비율도 줄이고 이러면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는데, 그 대신 성남FC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특혜가 되고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이 적법한 방법이냐라고 당시에 성남시에서도 공무원들이니까 모두 자기가 빠져나갈 법을 위반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기부 체납 외에는 성남FC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적법한 수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검찰이 성남FC 이 관련해서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모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모두 검찰이 지금 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보고서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올렸고 이재명이 그 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라고 자신이 직접 메모를 한 그 자료도 검찰이 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일을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당장 법적으로 걸려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과감하게 한 겁니다. 두산그룹 측에 용도 변경이라는 특혜를 주고 기부 체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로 기부 체납을 줄여주면서 그 나머지 돈을 성남FC 광고비, 자신은 광고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후원금이다.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 연관관계가 이재명 측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관관계가 있고 그 당시에 충분히 보고서가 올라갔고 이재명은 그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 환수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직접 자기가 메모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모두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재명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느냐? 또 이 거짓말이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것이었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고 김문기를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같이 골프도 쳤다. 그래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자신의 당선의 목적이었다. 누구나 봐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인데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성남FC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은 이재명은 광고비로 받은 것이고 두산그룹에 특혜를 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자료에서 두산그룹에 특혜를 주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를 검토하라라고 이재명 자신이 직접 메모를 한 것까지 드러났다. 당연히 성남시 공무원들은 당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위법이 된다라고 보고를 올렸고 이재명은 그걸 강행을 한 겁니다. 연관관계가 있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료까지 모두 남아있고 그 자료를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수사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인 선거법 재판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남FC 이 부분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두산그룹에 특혜를 줬고 성남시장 당시에 특혜를 줬으니까 이익금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기부 체납을 받으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두산 쪽에서 기부 체납을 좀 줄이자라고 하니까 줄여주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서 이걸 모두 성남FC에 사용이 됐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도 사용이 됐느냐 다른 곳에 사용이 된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두산그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6개 회사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사용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선거법 재판에서도 물론 벗어날 수가 없듯이 이재명이 다음 주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의 목줄을 조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